주식을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제가 큰 손이고 외국인이고 기관 투자자라면 큰 규모의 돈으로 주식을 올리는 게 훨씬 쉽지, 빠뜨리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빌려야 하고 담보도 내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리스크를 지어야 할까? 그게 얼마나 리턴이 클까라는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차익 공매도 하면은 정말 많은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 대표적인 비판을 보면은 첫째,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 아니냐, 내 종목을 괴롭히는 현상을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무차익 공매도라는 게 얼마나 존재하나요? 그건 저도 잘은 몰라요. 네. 모니터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봤던 기관들 중에서 실수로 일어나는 무차익 공매도를 본 적도 거의 없고요. 네. 늘 차입을 하고 구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거지, 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네. 무차익 공매도를 하는 거는 길지 않지만 15년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차익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먼저 빌리고 매도를 한 건데, 주식을 먼저 안 빌리면 공매도를 할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네네,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불법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단말에서 네.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은 없죠. 그래서 실수로는 무차익 공매가 실제로 발생하는 거지만 할 수도 있죠. 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차익 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차 시장이라고 하는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시장, 빌려줄 수 있는 시장,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전체 주식시장이 5%, 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빌리기 어렵고 빌리기 비싸기 때문에 그냥 먼저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했다가 뒤로 나중에 빌리려고 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지 매도를 하지, 먼저 팔고 나중에 빌려갖고 막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물론 그 정말 악의적으로 굉장히 대형주, 빌리기 쉬운 종목들은 뭐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리스크가 뭔가요? 그 빌리지 않고 먼저 너무 급해서 너무 큰 기회다, 먼저 떨어뜨린 다음에 빌리려고 하다가 못 빌리면 뭐 어떻게 되나요? 못 빌리면 결제일이 이틀이잖아요. 네. 이틀 안까지 못 빌리면 이제 소위 저렴하게 빵꾸가 나는 거고요. 네. 결제 불이행이 남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발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하우스 룰, 기관이 지켜야 되는 룰을 안 지켜서 하면 기관 경고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잖아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맞습니다. 조그마한 걸로 벌금 1억이라도 3억이라도 기관이 당하면 무슨 영업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뭐 트레이더도 잘리고, 그냥 자그마한 그 불법이 사실 허용되기 굉장히 힘든 구조여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무차입을 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존재하는가, 과연. 네네네. 일단 걸리면 팀장님부터 다 잘릴 텐데 공매도가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면 세력들은 뭐 한 90% 이상의 승률로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공매도가 훨씬 어렵다고 하세요. 공매도를 할 거를 찾아서 하신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뭐 어떤 주식을 삽시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떤 거 팔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포트는 뭘 살려면 뭔가 팔아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팔면 매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 돈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막 공매도를 하실 때 정말 이 주식은 정말 엄청 빠질 것 같아, 상장 폐지될 것 같아, 이러고서 공매도 하시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식을 가격을 하락시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큰 손이고 외국인이고 기관 투자자라면 큰 규모의 돈으로 주식을 올리는 게 훨씬 쉽지, 빠뜨리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빌려야 하고 담보도 내야 해요. 이거는 선물 옵션처럼 증거금이 낮은 것도 아니고 빌리는 주식에 더 이상의 담보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리스크를 지어야 할까? 그게 얼마나 리턴이 클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로 주가를 빠뜨리시려면 일단 업틱룰 때문에 밑으로 찍어서 뺄 수는 없어요. 호가를 위에다가 크게 올려놓으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 주식을 미리 빌리셔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먼저 납입을 하고 이자도 내셔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다시 언젠가 나는 갚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대체로 빌려주신 분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 이제 팔아야겠어. 손절. 네.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에서 사셔야 되죠. 살려면
다시 올리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주가를 빼면서 주가 조작을 하시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많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갚아야 되는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늘 장기로 보면 우상향을 하는 상황이라서 대체로 단기로 많이 하십니다. 정말 어떤 주식을 정말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오랜 기간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되게 어렵고 리스키한 투자 전략인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과도하게 오르거나 그랬을 때 단기간으로 좀 보거나 아니면 차익 거래 하실 때 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이 주식은 정말 많이 빠져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를 하시는 그런 헤지펀드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헤지펀드들도 공매도는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좀 높아지거나 아니면 단기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잠깐 뭐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많이 보시고요. 공매도는 대여자는 계속 길게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가 틀리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틀린 니즈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게 대차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미리 막 그렇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해외 증권사가 매도를 해놓고 무슨 셀 리포트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매매는 너무너무 이제 불법이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요새 얘기하는 윤리라는 게 금융인이 되게 도덕성에 투철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윤리성에 대한 잣대가 이 처벌이 수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특히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더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국내 기관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이 어떻게 내부자 정보를 그렇게 잘 아실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 회사를 저희가 더 잘 알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해외 한국 주식을 세일즈를 했었잖아요. 한국 마켓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한국의 로컬 칼라라고 해서 로컬 칼라가 없이는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어. 이들이 봤을 땐 너무 어려운 마켓인 거예요. 여기는 그들만의 뭔가 생각이 있고 그들만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를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그냥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건 되게 리스키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홍콩, 싱가포르, 뭐 미국의 한국인 매니저분들이 되게 많이 나가 있는 이유도 그들이 봤을 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마켓이라서 여긴 더 뭘 알아서 공매도 세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약간 그런 거죠. 이들이 저희보다 한국 주식은 더 모르세요. 한국에 대한 거에 더 모르시는 상황인 거죠. 잠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우리가 수십 조를 대여해줘서 공매도로 엄청나게 가지고 놀아라. 마음껏 뭐 상상의 나래입니다. 600조를 빌려주면 3%면 얼마 한 18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8조씩 외국인에게 피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담보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공매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해야죠, 당연히요. 중요한 거 더 빌려줘서 5% 정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요? 해외 시장에서 빌려주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이 절대 낮은 게 아니고 그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기관 투자자들이고 오랫동안 그 마켓을 하고 계시고 그들은 계속 빌려주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보면 공매도 그리고 대여이자라는 무기가 또 하나 생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요. 미국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40% 이상이 공매도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시장을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좋게 보시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선진 시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셨을 때는 결국은 이게 다 풀려서 시장이 커져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까. 일단 그 대여를 경험해보면은 진정한 금융인으로서 투자자로서 상대방이 뭘 하건 나한테 소중한 이자를 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담보까지 다 맡겨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경험일 것 같고 약간 선진 금융일 것 같네요. 그죠? 투자와 제 대출을 동시에 해주면서 네네네. 되게 좋은데요? 저희가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은행의 처음 시초는 저희가 지금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은행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은행의 시초는 제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저한테 소를 줬대요. 그러면 나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또 추가로 받는 거예요. 은행의 시초인 지금 영란은행, 영국에서 발생한 그 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를 주셨었대요. 그래서 소를 줬다. 아, 담보로요? 네, 담보로.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냥 놀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 자산을 주식이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네. 소를 이용해서 밭가는 것처럼 내 주식을 이용해서 이자 수익과 담보 활용까지 하시라. 이런 게 저희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제가 우려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대한민국에서 많은 대중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도 및 이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이 시장이 굉장히 건전해지고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 계속 드렸지만 지금 매매 비중이 크신데 네. 대차와 공매도의 비중이 이렇게 작은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되게 이상해요. 이상해 보였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전략이고 참여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매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운동장이 매매도 결국은 비울어져 있지 않냐. 그럼요. 다 기울어져 있죠. 개인들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뭐 크레딧 이슈던 뭐 정보에 조금 부족함이던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기회도 당연히 필요하고 시장은 언제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커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은 보유 비중이 20%가 안 되시는데 개인들이 공매도는 25% 가까이가 되세요. 개인들이 25%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공매도에서 개인들이 차지하시는 비중이 25%인데 전체 매매에서 개인들이 차지하시는 비중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더 많아요. 개인들이. 일본에서는. 하지만 빌리는 비용이 굉장히 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건 결국 요율이 좀 효율화되고 좀 더 싸게 빌릴 수 있으셔야 하는 게 먼저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일본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도 공매도 하실 수 있는 시장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국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시려면 개인들이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개의 투자자를 봤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시고 가장 많이 트레이딩 하세요. 근데 여기가 움직여야지 기울어진 운동장은 진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좀 그 여담으로 이렇게 과외를 받으니까 어디 가서 공매도에 대해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도 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공매도나 대차 거래의 기회가 그동안 없어 왔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1년간 코로나 이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기회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도 더 높아지고 참여도 더 높아지면서 이 부분도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서 좀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고 느끼시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플랫폼이고요. 아직까지는 규제나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가 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분들 참여해 주시고 계속 관심 갖고 해보시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투자자분들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member what I told you about us, about us.